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무척 많이 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주총회 6월 중순쯤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건 3개 중에 두 번째가 임원 보상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을 밝혀달라 했는데요. 항상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 아이온큐 임원들 보상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제대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임원들 보상을 분석을 해보면서 뭐 과도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한국 개미들 등골 빨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제대로 분석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아이온큐 신임 CEO가 새로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NBC 아시아의 스쿼크 박스 아시아라는 이런 대표적인 아침 생방송 경제 뉴스인데 여기에 아이온큐 CEO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의 800파운드 고릴라, 이건 이제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게 되고 싶다라는 제목을 냈는데요. 중국은 미국과 대비해 양자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MC가 물어봐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그 어느 정보보다 양자에 큰 돈을 투자했고 아마 다른 정부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투자했을 거다라고 니콜로 데마시 CEO가 대답을 하고요. 어쨌거나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이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이런 성장에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호국들, 나토 등과 국가 안보 인프라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에서 특히 양자통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정보연구소, 유틸리티 기업들, 통신 기업들, 금융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인공위성을 쏴서 양자 네트워킹 기술을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온큐도 미국의 우호국인 한국의 인텔리안텍과 협력해서 QKD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도청이 불가능한 암호키 전송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인터넷이나 차세대 사이버 보안의 핵심 기술인데 이것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양자, 특히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아이온큐는 양컴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을 확장해서 사업이 커지고 있고 두 분야 모두에서 800파운드 고릴라가 되고 있다. 글로벌적인 매출 상업화 모두에서. MC가 또 질문을 합니다. 큐비트라는 것이 아주 작고 이런 주의가 많이 필요한 민감한 건데 어떻게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만들 거냐? 오류 수정이나 확장성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온큐는 실용성 있는 양자 컴퓨터 구축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을 택했다. 우리는 뭐 초전도체나 이런 경쟁사들이 하는 것처럼 냉동고나 축구장 규모의 공간 또는 전력 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다. 복잡한 전선 배치도 필요하지 않다. 아이온큐는 전력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공간도 많이 쓰지 않고 충실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적으로도 개선을 빠르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고객을 가두는 잠금, 락인을 만들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고객들을 계속 확보를 해서 안에 가둬놓고 우리 제품을 계속 쓰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기적인 고객 잠금이 글로벌적으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커온 비결이다. 그래서 이게 아이온큐의 지금 핵심 전략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온큐의 칩도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NBC에 출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공시가 나왔는데 거기서 핵심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지금 아이온큐 핵심 경영진은 피러제품의 의장 64세, 니콜로 데마시 신임 CEO 44세, 굉장히 젊죠. 위마 알라마딘 최고 매출 담당자 59세, 토마스 크레이머 CFO 54세. 그래서 지금 거의 20살 터울이죠. 전 CEO와 현재 CEO. 그래서 굉장히 젊고 패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을 CEO로 잘 교체한 것 같습니다. 뭐 대외적인 활동도 피러제품의 전 CEO보다 훨씬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는 CEO 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임원들의 기본급을 보면요. 뭐 피러제품의 CEO가 현재 50만 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 70만 불로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높은 수준인가? 지금 뭐 이 외에 임원들도 한 30에서 40만 불 정도 받고 있죠. 자, 비슷한 업계 또는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D-Wave나 이런 리게티, CEO 기본급이 40에서 50만이죠. 아이온큐는 50만, 이번에 70만으로 올리긴 했지만, 그리고 CFO 기본급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큰 기업들 보면요. 뭐 긴코나 리커전 보면은 아이온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온큐 임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
기본급은 비슷한 덩치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보상 내역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피러제프맨 CEO가 24년 기준으로 $10,000,000 현금 보너스를 받았고요. 1,200만 불 정도의 이 스톡 어워드, 요거는 이제 본인이 뭔가를 잘했을 때 성과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기본급은 적당하죠. 근데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완전히 피러제프맨 CEO가 작정하고 한국 개미들 돈을 뺏어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요거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 일단 피러제프맨 CEO는 23년 성과 기반의 주식 보상, 그리고 22년 이후 주식이나 인센티브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요청했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직 회사가 초기고 회사가 돈 쓸 때가 많은데 내가 받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보를 한 것 같고, 특히 본인이 받아야 될 거를 다른 임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그래서 피러제프맨 CEO는 제가 뭐 온라인으로도 몇 번 보고 오프라인으로도 한 번 만나 뵀지만 굉장히 이런 인격이나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사회가 판단을 한 거죠. 2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특별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보상해야 된다. 24년 말까지 $10,000,000, 25년 말까지 $10,000,000, 그 성과 기반으로 주식을 $500만 정도 주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3년치를 한 번에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24년 아이온큐 주가가 하반기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주주 수익률, 주주들이 실제로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이 240%에 달했고요. 그리고 장기 전략 실행과 리더십 지속 유도하기 위해서 25년까지 사임하지 말아라 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 기반의 주식 보상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또 아이온큐 피러제프맨 지금 뭐 1회 보상이 너무 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2, 3년에 걸친 보상을 한 번에 받은 거라고 했죠. 비슷한 사이즈의 뭐 리커전, 유니티, 팔란티어 초기 시기, 긴코 이런 데 비교를 해보면요, 보통 한 6에서 12밀리언 정도를 CEO가 받죠. 근데 이거를 지금 피러제프맨 CEO는 2, 3년에 걸쳐서 받는 거니까 나누기 2, 3을 하면요, 사실 10에서 한 7에서 10밀리언 달러를 받은 겁니다. 즉 업계와 비슷한 수준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겉핥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피러제프맨 CEO가 왜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받지? 이거 이상하다, 이 회사 완전히 스캠이고 사기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파헤쳐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투자해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분석하는데 지금 뭐 2-3시간이 걸렸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러제프맨이 2024년에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지만 이건 장기 미수령 인센티브 보상을 한 번에 받은 거고요. 리더십도 뛰어났고 회사 장기 전략 추진을 위해서 마련을 한 거다. 이상한 게 없는 부분이다. 아이온큐가 보상이 뭐 비이상적으로 높다, 이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상 수준을 보면요, 물론 일회성으로 보면 예외적으로 높죠.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 단기적인 거였고, 그 외에 토마스 크레이머 CFO나 리마 알라마딘 최고 매출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인센티브 중심으로 이 오래 근무하거나 성과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식 보상이 높기 때문에 실제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잘 얼라인돼 있다는 거죠. 잘 연동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주 구성을 보면요, 뱅가드 그룹이나 블랙락이 합쳐서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수동 패시브 ETF 자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지금 피러제프맨이 2.7%, 토마스 크레이머가 1% 정도 가지고 있고, 캐시 처우가 이사가 1%, 그리고 해리유가 1%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해리유는 이번 작년에 아마 사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정상 교수님 수량이 89만 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부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김정상 교수님이 자기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분 신탁으로 묶인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수량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직접 가지고 있는 수량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분과 이분의 가족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사실은 회사가 지금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분이 매도한다고 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사주 매수가 나오느냐, 매도가 나오더라도 매도가 지속되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옵션 어워드, 요거는 이제 본인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 할인된 가격에, 스톡 어워드는 뭐 특정 기간 근무를 한다거나 성과를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임원들, 주요 임원들 스톡 옵션을 보면은 뭐 29년에서 32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아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뭐 높아봐야 7불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아이온큐 주가가 20불 중후반대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행사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임원들한테 충분히 인센티브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쪽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잘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이 지금 뭐 한 14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임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걸 가져갈 수 있도록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놨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이온큐의 보상 구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잘한 점은 뭐냐? 성과 중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 인센티브 대부분이 성과형 주식, 그리고 주주들 수익이 얼마나 났는가가 기준에 되어 있고요. 단기 실적 목표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고 기본급 비중이 낮아서 실적에 따라 가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주주들에게 잘하고 주가가 올라가야 돈을 받는다. 주주 이해관계와 잘 얼라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잠재력 리스크 같은 경우는 피러제프맨이 이번에 단기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신규 CEO 보상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신규 CEO를 보면요. 보상이 기본급이 50만 달러 뭐 평균 수준이고 현금 보너스는 목표 달성했을 때 100%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PSU는 성과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RSU는 약속한 기간 동안 2년 이상 근속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향후 주식 보상이 아직 없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대한 규모의 PSU, RSU를 한 번에 부여했다. 너 잘하면 이만큼 우리가 줄게 라고 당근을 던져준 거고요. 향후 3, 4년 동안 추가 주식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너 이거 받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CEO를 어떻게 보면 3, 4년 동안 회사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대규모 부여를 통해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만든 거고요. 성과 달성하지 못하면요. 기본급밖에 못 받아갑니다. 아마 뭐 근속하면은 요 정도는 받아갈 수 있겠죠. 어쨌거나 많은 부분이 까이기 때문에 주주와 이해관계를 지금 신임 CEO와 일치를 시켜놨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 2028년까지 추가 부여가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서 신임 CEO 보상체계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강하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사진들이 현명하게 이 신임 CEO를 잡아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24년의 주요 핵심 목표가 뭐였냐면요. 알고리즘 큐빗 목표 달성, 그리고 광자 연결 기술 시연, 고객들을 위한 현장 시스템 구축 완료, 예약 매출 목표 달성, 게이트 정확도 개선 시연. 근데 요 광자 연결 부분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이 사람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 보상 체계를 보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주주들을 배려하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잘 몰랐을 때는 보상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했는데 확실하게 공부하고 나니까 그런 의문점들이 해소가 됐고 오히려 이 회사를 더 신뢰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임원 보상 분석을 제대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뭐 과도하다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얘기고 피러제프맨 CEO는 자기 보상을 남에게 양보하고 회사에게 지급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이 회사에 굉장히 애정이 깊고요. 지금도 의장으로 남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감사하다. 그럼 3년 동안 못 받은 거 이번에 줄게 라고 해서 보상이 커 보이는 것 뿐이다. 일회성이다. 그리고 신임 CEO 같은 경우도 너 똑바로 2, 3년 해야 우리가 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주주들 이해관계에 맞게 이 경영진들 보상 체계를 잘 세팅해 놨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핥기로 보는 사람들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누가 전문가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믿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것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또는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어쨌거나 오늘 영상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의 정보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근거가 될 수 없고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황금 연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